안녕하세요. 쫄딱앞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40대 초반이면 아마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가장 바쁜 나이일 것입니다. 바로 그 나이가 되면 인생의 위기감도 서서히 다가오기 시작한 걸 느낄 것입니다. 은퇴 후 나의 삶을 걱정하게 될 나이가 되는 거죠. 지금 내가 40대인 내가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따라 우리 가족의 삶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것이죠. 40대 은퇴 대비 부동산 포트폴리오 짜기, 오늘의 주제로 잡아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각자가 은퇴할 때쯤에 과연 나의 경제적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느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평균적인 기준으로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집 한 채는 있을 것이고, 그리고 65세에 은퇴할 때쯤 80만 원에서 한 120만 원, 많이 받는 분 150만 원 정도 연금을 받으실 것이고요. 공무원이 아니라면, 그리고 현금 몇 천만 원 정도는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다행히도 60세에 은퇴를 하게 된다면, 60세에 은퇴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도 60세에 은퇴한다면 60세에 은퇴해도 오라는 데는 없습니다. 재취업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전에 자기의 캐리어를 가지고 재취업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대충 이런 상황일 것입니다. 그때 가정경제의 지출상을 한번 살펴보시죠. 아이들은 아마도 한참 대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아니면 빨리 결혼을 했으면 애들이 결혼을 해서 결혼할 나이가 되거나 그렇게 되겠죠. 그저 애들이 대학을 다니거나 결혼할 나이가 되면 지출이 꽤 많겠죠. 은퇴를 해서 경제적 상황은 최악이고 지출은 가장 많이 나갈 시기이고 그것을 지금 생각해도 머리가 아픕니다. 그럼 우리는 그 시기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그때를 위하여 우리는 무언가를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전에 제가 30억 자산 만들기 프로그램에서 설명을 하였듯이 은퇴할 때쯤에 어느 정도의 자산, 즉 최소 30억 정도의 자산은 가지고 있어야 운신의 폭도 넓어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경제적 여유와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30억 자산이 있다면 예를 들어 그것을 팔아 건물을 사서 월세를 받고 살 수도 있고 집 한 채를 아들에게 증여를 하여 결혼 보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해결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관해서 오해하고 있는 점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변에서 부동산을 잘 하시는 분들이 분양권을 사가지고 집을 사고 팔아서 돈을 벌었다는 소리들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잦은 부동산 매매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 많이 번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부동산 성격상 잦은 매매로는 절대 큰 자산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거래가 잦다는 것은 그만큼 거래 비용이 많이 수반되게 되었습니다. 세금을 내는 것도 있고 세금 부분이 제일 크겠죠. 거래세도 많이 나가고 부동산 법비도 나가고 부동산 법비 얼마 안 되니까. 물론 그런 경우가 가끔 있긴 한데 그것도 주변 여건이 무르익었을 때 그것이 매칭이 되어서 많은 물건을 확보해서 대박이 터지는 경우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해서 부동산 가격 자체가 어느 날 갑자기 급등을 하지는 않습니다. 주변에 호재가 나오고 그것이 실현되고 그리고 살기에 정주 여건이 완성되어 그리고 주변의 교육 환경이 좋아지면서 가격이 점차적으로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한순간에 아무리 좋은 호재가 나와도 한순간에 급상승이라는 것은 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에서. 강남 아파트들의 상승을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가 가죠. 주변이 좋아질수록 강남도 가격을 서서히 반영해서 지금의 가격이 된 것이죠. 예를 들어 지하철 개발 계획을 발표했는데 발표 즉시 급등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착공하면 또 오르고 또 준공하면 오르고 살다 보면 편해서 또 오르고 그렇게 점차적으로 완성되어가는 모습을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부동산의 기본 성격입니다. 그러니 좋은 부동산을 단기간에 매도한다는 것은 뒤에 오를 큰 폭의 상승을 포기하는 것이고 그나마 얻은 수익도 세금으로 반 이상 낼 가능성이 높아 단기 매매, 잦은 매매는 그 구조상 많은 자산을 만들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부동산에 대해 가치로 판단하고 그것을 최대치로 뽑아 먹어야 큰 자산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은퇴를 위하여 필요한 자산을 만들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은 입지의 부동산을 사서 역시 장기로 가지고 가야 되겠죠. 그리고 그 숫자를 계속 좋은 부동산을 계속 숫자를 늘려가면 그 사람은 당연히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이 지역보다 더 좋은 지역이 있다. 그러면 그 지역의 아파트를 사면 되겠죠. 그렇게 교체를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살고 있는 아파트의 교체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지 무조건 큰 시세를 먹고 나왔다고 다른 곳으로 갈아탄다고 더 좋은 수익을 절대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금을 팔고 내가 실버를 사면 그게 나의 자산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골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차라리 내가 입지가 좋은 아파트를 사서 그 아파트의 미래 가치를 면밀히 계산을 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보유를 해서 나의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것, 그런 쪽에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셔야 본인의 실력도 늘고 자산도 커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잔금을 치르는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방송상 어느 아파트라고 이야기는 못하고요. 그런데 이 아파트는 이 도시에서 가장 입지가 좋고 주변에 자연환경도 좋고 자연환경 같은 경우 보면 수도권에서 거의 최고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개발계획, 교통문제도 많고 그리고 계속 일자리도 들어오고 임차 수요도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앞으로 좋아질 일만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을 받을 당시보다 프리미엄도 꽤 올랐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제가 5년 가지고 있거나 또는 8년을 가져가도 주변이 더 좋아질 일만 남아서 충분히 더 많은 상승을 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 주택을 장기 임대로 묶어서 가기로 하였습니다. 지금 그거 조금 먹고 팔면 그 수익은 많지는 않지만 내가 장기로 가져가면 그게 얼마까지 올라갈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 미래의 수익을 가져가겠다는 것이죠. 지금의 이익보다 장기의 이익이 내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나올 거라고 판단을 하여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좋은 주식을 얼마 조금 먹고 파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부동산을 얼마 먹고 파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강의장에서도 가끔 유명 강사들이 설명을 하는데 자신이 거래를 한 아파트를 소개할 때 아주 기가 막힐 아파트를 샀는데 가령 그냥 한 1억 먹고 팔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근데 그 시세는 한 5억 원 더 올랐습니다. 그럼 그 강사분은 항상 그런 매매 습관에 익숙해서 부동산 가치를 보는데 훈련이 안 되었던지 아니면 자신은 그런 잦은 매매를 통해서 돈을 더 벌 수 있다고 자신감이 있다든지 그런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결과는 그것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간 게 더 수익이 많이 나는 게 현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부동산 매매에서 아주 조심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욕심인데 자꾸 잦은 매매를 하다 보면 그만큼 리스크에 많이 노출된다는 것이죠. 비유를 하자면 전쟁과 같습니다. 내가 자꾸 전투에 나가면 그만큼 적에게 위험에 노출되어 부상을 입거나 죽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매매를 자주 하다 보면 착시 현상이 옵니다. 마치 나는 천재야, 부동산에 관해서. 나의 손은 마이다스 손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좋다고 생각을 해서 마구마구 매수를 합니다. 자신의 자본의 능력에 상관없이 잔금을 생각하지 않고 무리하게 배팅을 하는 경우가 많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상승 사이클이 무너지고 입주가 다가오고 잔금은 못 치르고 사고가 터지는 경우가 부동산 시장에서는 다반사입니다. 이런 매매 경향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자신의 재산을 다 배팅을 걸고 가는 도박 시장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도박에서 지면 빈털터리가 되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매우 위험한 곳이 부동산 시장이고 매우 위험한 게임입니다. 이 욕망에 대한 억제를 할 수 있는 브레이크가 고장날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률이 높은 방법으로 자산을 불려가는 방법을 40대부터 배우셔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부동산의 기본이고 포트폴리오를 짜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장기 투자로 입지와 가치가 좋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얼마간의 조정기간은 거치지만 우상향하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그냥 세금 안 내고 거래비용과 수고가 없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위험에 노출되는 것 없이 자산을 더 크게 늘려간다는 것이죠. 일단 가장 무서운 탐욕과 욕망에 무너질 확률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물론 부동산 강사들이 좋은 부동산을 사서 장기 투자하세요 하면 강의장에 사람들이 그 비싼 강의를 내고 오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런 강의가 별로 없는 것이고, 그런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드문 거죠. 그렇게 강의하시는 분들은 참 진실하게 강의하시는 거죠. 좋은 부동산, 가치 있는 부동산을 고르는 방법을 가르치는 강의가 좋은 강의라고 봐야 되겠죠. 단기적으로 이곳 들어갔다가 저곳 들어갔다가 그런 방식의 강의는 자극성은 있지만 그것이 안전하고 최고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좋은 강의라고 저는 보진 않습니다. 물론 부동산 투자에 안전한 것은 없지만 생각보다 수익률이 높지 않다는 것이죠. 이번 시장에서 최고의 상승을 보여주었던 분당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분당도 중간에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습니까? 뭐 아파트가 낡아서 뭐 리모델링이 되느니 뭐니 저 낡은 게 너무 비싸지 않냐?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격 조정도 하고 장기간의 인프라의 완성을 통해서 이 분당은 지금의 가격을 형성한 거죠. 결국 분당도 중간에 팔고 다른 상급지로 간 사람 외에는 계속 보유하고 계셨던 분이 원업이가 된 거죠. 그 토지의 생산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결국 노후를 위한 포트폴리오 짜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입지가 뛰어나서 그 아파트에 깔고 있는 땅값이 계속 올라갈 아파트나 주택, 빌라를 사서 장기적으로 그 숫자를 늘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 중에 제 주위에 아주 특별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 얘기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인데 저도 처음에 이분을 보면서 참 무식하게 집을 사 모은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이분이 현금 능력이 아주 뛰어난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현금 능력이 뭐 한 수억, 뭐 그렇게 수십억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한 수억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가지고 있는 현금이. 그동안 키워온 자산을 가지고 계속 늘려온 거죠. 근데 이분은 부동산 사고 파는 데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는 이분은 서울만 삽니다. 지방시장은 전혀 관심이 갖지 않습니다. 오직 서울입니다. 이분이 지방에 딱 한 번 관심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세종입니다. 세종은 이분이 내려와서 사고 싶은 아파트가 있었으나 자본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못 샀습니다. 자본이 모자라서 못 산 거죠. 둘째로 서울 도심과 부도심만 삽니다. 아파트 또는 재개발 빌라 또는 가치가 있는 빌라들, 그런 상품들을 주로 삽니다. 셋째로 돈이 부족하거나 더 좋은 집이 나왔을 경우 아니면 절대로 주택을 팔질 않습니다. 만약에 집을 매도한 경우에는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매도를 합니다. 마치 자기 애인이 떠난 것처럼 아주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별명을 붙여드렸습니다. 돼지 엄마라고. 제가 보기에는 이분은 돈 되는 대로 그냥 사 모아서 그대로 자식들에게 부를 물려줄 생각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증여도 하고 있고요. 최소한 자신만은 부자로 살아라 그런 생각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분이 돈이 아주 많지는 않은데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리고 서울의 전셋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거기서 또 돈을 추려서 또 사고, 그렇게 계속 늘려간 겁니다. 제가 왜 이분을 이야기하냐면 이분의 인사이트가 아주 독특하고 단순하면서도 아주 어떻게 보면 기본기가 튼튼한 경우입니다. 제가 알기로 요즘 유행하는 뭐 공급량 데이터, 입주량 데이터, 각종 차트 이런 거 하나도 모릅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강의 그런 거 들으러 다니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 뚜렷한데 가서 어설픈 강사들 강의 듣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전혀 듣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말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야, 저게 물건이 좋다더라. 저기 한번 가봐라. 그러면 바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판단해서 좋으면 삽니다. 이분의 장점은 남들이 집을 안 살 때 바닥에서 아주 즐겁게 쇼핑하듯이 집중적으로 삽니다. 아마도 제 기억으로는 2013년 이전에 그 암울했던 시기에 주택을 많이 샀습니다. 누가 주택 시장이 다 죽었다더라, 끝냈다더라 이런 거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이분 생각은 계속 집값은 올라간다입니다. 은퇴를 대비한 부동산 포트폴리오 과연 어떻게 짜야 하나?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럼 과연 어떤 부동산을 사야 할까요? 어디를 사야 하나?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서울에서 어디를 사야 하나? 그런 것은 이미 책에도 많이 나오고 유명 블로거들이 다 얘기했으니까 그대로 사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사라는 대로. 문제는 수요가 점차로 증가하고 임대료도 계속 올라가고
점차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있으면서 앞으로 변화가 많이 발생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선택을 해서 매수를 하면 되겠죠. 중요한 것은 임대 수요, 매매 수요가 많은 곳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임대 수요가 많으려면 당연히 서울에서는 역세권이어야 되고 부근에 직장이 많아야 되겠죠. 임대 수요와 가격이 흔들리면 역전세로 고생을 안 할 지역을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변이 개발할 호재들이 많아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주택이 깔고 있는 토지 가격이 상승을 하고 그 토지의 생산성이 높아져서 장기적으로 그 지역이 개발 가치가 있는 지역을 사셔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강남이라는 곳이 최근에 거의 2배 가까이 폭등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의 가격이 될까지 70년대 강남 개발부터 지금까지 50년이 걸렸습니다. 수많은 인프라들이 50년 동안 건설되고 수많은 편익시설이 들어오고 수많은 기업들이 이주해 오고 직장이 생겨서 오늘날의 강남이 되었던 것이죠. 강남 개발은 50년이 만든 결과입니다. 부동산 시세라는 것도 그 도시의 발전과 더불어 같이 가는 것입니다. 부동산이라는 건 가격을 선반영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이죠. 항상 실수요자들은 그 물건이 내가 살기에 불편함이 없는가 다 확인하고 들어온다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간단합니다. 서울에서 좋은 부동산 토지 가치가 상승하여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아파트, 대지 지분이 많은 역세권 빌라 하나하나 사 모으면서 부동산 가치에 눈을 떠 가시면서 가치에 집중해서 부동산을 보는 해안을 키워 나가시면서 자산을 하나하나 늘려가시면 40대 포트폴리오, 부동산 포트폴리오가 시작되고 60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시면 아마도 60대 은퇴할 쯤에는 몇십억 자산가로서 절대값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상 절대값 TV의 명품 PD 한PD였습니다.